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송희 씨 뉴스 많이 보시죠? 저는 뉴스를 많이 봐요. 네네네. 요즘 방콕하기 때문에 뉴스 보는 재미도 너무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YTN이잖아요. 그렇죠. 뉴스 많이 본다고 해야 됩니다. 뉴스 어떤 채널 보세요? YTN이요. 그렇죠. 또 제가 또 YTN 디제잉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저는 YTN 너무 사랑해요. 좋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죠? 네네. 사장님은 YTN 들으실까요, 이 아, 시간에? 그래요? 탈락. 사장님을 탈락이라고요? 뭐 상관 없잖아요. 저희 뭐 네. 여기 근데 진행만 할 뿐이지 여기 네네. 직원 아니잖아요. 네네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잡으세요. 요즘 너튜브 잘 된다고 네. 아주 배짱이 아주 커졌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요즘 최근에 이 뉴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네. 어떤 뉴스 보세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금 48억. 이 금액이 결국 주인이 없대요. 저도 이거 봤는데 예. 너무 속상했어요. 이거 국고에 환수된대요. 와, 그러면은 어머 세상에 이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 48억은 우리나라 국가에 그냥 환수되는 건가요? 세금으로 가는 거겠죠. 와, 이것도 네. 좋은 데다 쓰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말이 좋은 데지 너무 아깝잖아요. 그분은 이 주인은 어디 가신 거예요, 대체? 제가 예상컨대 이분 네. 술김에 사셨다가 네네. 그냥 뭐 휴지인 줄 알고 그냥 버리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머 세상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좀 확인해 보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늦지 예. 않으셨다면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전체 로또 복권 미수령액이 무려 620억 원이라고 해요. 예. 하지만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앞에 아직 뭐 또 긁지 않은 복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거 술 안 마시고 긁어도 5등도 당첨되기 힘들어요. 네네. 10번 긁어도 안 당첨됩니다. 네,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이 있다고요, 우리 옆에. 그렇죠. 전 송희 씨라고 봐요. 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웃음을 또 주시잖아요. 어머 세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라고 대본에 써 있었습니다. 무슨 예. 대본을 이렇게 쓰죠? 어쨌든 한 편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건강한 웃음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엑소의 로또. 관심이 없는 척 시선을 피해서 모든 걸 걸어야만 할 테니까 스쳐만 봐도 다른 여자와는 화가 알아 뒤돌아봐도 분명 내게 찾아오는 립스틱 셔터 와인빛 컬러 라라라라 하얀 샴페인 버블의 샤워 평생에 한 번일지도 몰라 꾹 참았던 본능이 튀어올라 어쩌나 I just hit the lotto 너는 내가 마치 실내 같은 환경 속에 맘을 던지겠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꿔 내뱉 너한 채 우리 쳐다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No way, no way, no way, no 즐겨봐 Oh yeah 모든 게 바뀌어 Oh yeah 오늘부턴 공기도 다 알아 세상이 바뀌어 밤하늘의 눈빛 별들 립스틱 셔터 와인빛 컬러 라라라라 하얀 샴페인 버블의 샤워 평생에 한 번일지도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한편 초대석에 모실 분은요,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신데요. 이 북한과 통상하는 데 있어서 농업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농업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한뼘차의 청취자분들께 변호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직업은 변호사이지만 네네. 농사를 첫 직업으로 했고 또 농사가 기본이 돼서 우리 남과 북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걸 꿈꾸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관심을 갖는다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서 쉽지는 않은데 여기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첫 직업이 네네. 전남 지역에서 농민분들 지원하는 YMCA에 일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송아지를 네. 농민들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드려요. 그럼 네네. 그분들이 이제 잘 키우고. 키워서 네. 우리에게 송아지로 돌려주세요. 어미소는 그분들이 가지시고 아.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출신이 농촌이기도 했지만 그러시군요. 대단히 보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농촌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첫 직업 자체가 네. 이렇게 농사를 하셨잖아요. 그 농업을 어떻게 중요시하게 여기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농업을 또 강조하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음. 컸죠. 제가 저희 지역이 이제 전통적인 논농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부모님의 삶에서 농업을 나도 커서 농사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네. 근데 이제 남북 관련해서 특히 농업을 중요하게 본 거는 제가 이제 정말로 제대를 하고 농촌에서 살려고 내려갔다가 네네. 결국은 정착을 못했어요. 아. 네. 실패한 거죠. 농업 네네. 쪽에. 예, 아. 영농에 실패를 맞아. 하고. 아니 뭐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하셨어요? 뭐 약간 소를 기르는 쪽에서 실패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YMCA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입식을 하고 때로는 이제 쌀을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몇 가마니 이제 빌려주고 나중에 그 몇 가마니 그대로 이자 없이 받고 이런 네.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아, 직접 농사를 지었군요. 네. 농사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제가 사는 고향이 아니라 네. 객지였어요. 와. 제 땅이 없었죠. 아. 네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장가도 얼른 못 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이러저러한 실패를 사정이 했습니다. 있었네요. 네. 농촌 총각이셨군요. 네. 예, 예. 와,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정착을 못 하고 이제 음. 도시로 취직을 하려고 뭐 서울로 떠났죠. 아,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변호사까지 되시고 그러셨군요. 아, 굉장히 좀 다양한 네.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남북 합작 산업으로 개성공단하면 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3.1포 협동 농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공동 영농 남북 협력 사업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죠. 많아요. 왜냐면 저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요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는데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남북이 함께 가는 그 토대에 농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포 이제 금강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네네네. 그죠? 이제 금강산 바로 옆에 해안가가 3.1포인데 3.1포. 네, 왜 있죠. 3.1포냐면 아시죠? 네네. 신라 시대 때 네네. 유명한 화랑이 이제 왔다가 너무 오. 경치가 좋아서 3일씩이나 그곳에서 네. 머물렀다 이 맞아요, 3.1포죠. 맞아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네. 전 네. 몰랐어요. 잘 아시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아, 북한 북쪽 분들은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3.1포에 대한 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전 제품들의 이름에다가도 3.1포라는 이름을 아. 붙여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유명하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3.1포 협동농장 그러니까 그 경치만 좋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과 또 해안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평야지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부터 2007년, 8년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이제 협동농장이 북한 농촌 주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9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죠. 뭐 단순히 이를테면 농사를 같이 짓는다는 걸 넘어서서 네. 그죠? 여러 교육이라든지 네. 문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직전 시기에 북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북한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데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를테면은 뭐 북한에 뭘 어떤 물건을 보낸다든지 그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협동 농장이 스스로 그 지역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협동 농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 북한 농업이 발전한다면 네. 그리고 그 사례가 북한의 전국 각 지역 협동 농장으로 퍼져 나간다면 네. 저는 그것이 북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군요. 2008년, 2009년 그때 이제 그 남북 간의 그런 이 협동 그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네. 노동신문 속지에 네. 조금 실렸댔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우리 남쪽에서 복합 비료라는 그 비료들이 네. 북한에 네. 들어왔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한 적시입자라고 딱 써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그 비료로 지은 농사가 대박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남한과 이제 그 북한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도 이거 대박 나겠다라는 그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단순히 뭐 비료 몇 좀 보내드리고 네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협동 농장이 중심이 돼서 네네. 북한의 그 협동 농장의 농사 계획도 협동 농장이랑 우리 남쪽의 농사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같이 방향을 찾아 나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 협동 농장이 주도해서 실제로 이제 종자도 선택을 하고 네네. 특히 종자 선택할 때도 그냥 무작정 뭐 남의 이런 농자가 좋으니까 심으시오가 아니라 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북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한 종자가 네. 무엇인지. 그 땅에 잘 자라는 또 그렇죠. 종자가 작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은 북한 분들이 제일 더 잘 그렇겠죠. 아시니까요.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북한 협동농장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2007년에 제가 북한의 협동농장 위원장을 만나는 것부터 책이 시작하거든요. 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례적이고 어떤 뭐 이렇게 비료나 그런 물건이 중심이 아니라 북한 협동농장의 성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시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네. 이를테면 비료뿐만 아니라 종자뿐만 아니라 농기계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평가도 같이 하고 네네네. 그런 활동을 한 3, 4년을 했죠. 그 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생산량도 늘었고 네. 또 그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많이 이제 널리 났죠. 퍼졌었죠. 네. 어떠세요? 농업을 직접 이렇게 가서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북한의 기존에 있는 협동농장이 농장에 그렇죠. 예. 근데 많이 좀 낙후가 돼 있는 건가요? 뭐 농기계라든가 뭐 이런 종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남쪽에 비해서 좀 뒤처진 건 사실입니까? 낙후라는 관점보다는 네. 이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종래 북한 농업을 돌아가게 했던 이제 에너지, 네. 그 에너지가 당시 국제 정세 때문에 이제 북한 농업의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군요. 그렇죠. 낙후됐다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또 북한 농업이 어떤 면에서는 이를테면 트랙터라든지 그런 기계화가 남쪽보다 더 일찍 된 지역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이게 또 이제 그런 농기구들이 다 러시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쓰다가 근데 오히려 우리 그 남쪽에서 이 농사에 대해서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받아라고 해가지고 그때 김일성 세대부터 김정일 세대까지 그 대한민국 농사 이거 거기에 대해서 뭐 관찰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좀 다양하게 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바로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3.1포에서 그런 시범 사업을 했어요. 네네. 시범 사업 하셨군요. 네. 그래서
원래 또 북한이 이를 체계적으로 잘 풀어나가시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험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니까 네.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 다녀갔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쪽 개성 지역으로 개성 송도리 송도리 협동농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송도리 협동농장 분들이랑 다시 또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동과 서로 협동농장 그런 사례들을 발전시키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죠. 이게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네. 없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협력 사업에 이 알려진 것은 개성공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동 영농도 남한의 농업 기술을 뭐 제공하고 이런 거 보면 또 개성공단이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더 알려지진 않고 개성공단만 부각이 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개성공단이 많이 부각되는 건 좋죠. 근데 이제 농업 분야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그 이제 개성 송도리까지 가서 이제 잘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 이제 3.1포와 송도리 협동농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 이를테면 헥타당 전에는 2.5톤이 나왔는데 우리랑 같이 하면서 북한 분들이 4톤까지 끌어올리는 이 정도가 전국적으로 북한 협동농장 전국적으로만 보급되면은 사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출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바로 달성하기 직전에 이제 개성공단이 더 이제 가동이 안 되고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금강산 지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은 북한 협동농장 분들이 중심이 돼서 금강산에 그때 이제 남쪽에서 관광객들이 몇만 명씩 갔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거기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리고 개성공단은 어떻습니까? 개성공단이 애초에 남북 합의대로만 발전했으면 100만 명의 신도시잖아요. 와. 그러면 그분들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에다가 그분들을 뒷받침해주는 시장을 금강산과 개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지 북한의 식량난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생기고 관광객들이 찾을 때 그분들에게도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농업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의 힘, 시장을 이용해서 농업이 같이 발전을 하려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합작으로 개성공단도 아니고 금강산 관광도 아니고 농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동 농업의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종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유럽이라든지 소련에 기반한 어떤 기계화 또 에너지 그런 걸 가지고 일찍 기계화를 출발했죠. 근데 그게 외부에서 그런 연계가 끊어짐으로써 생산 그런 분명히 앞선 경험은 있지만 네. 그 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물적인 토대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것을 그 시기에 남쪽의 농업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네. 그 협력의 어떤 큰 성과, 그 협력이 갖는 의미였죠. 그러면 변호사님, 우리 양강도에도 그 대홍단 왕감자 그 농장이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제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3.1포를 택하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남에서 뭔가 뭘 보내준 것으로는 저희들은 북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발전이 나오기 어렵다. 네.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안에서 뭔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네. 그 시장과 결합해서 이 농업에서 발전이 있을 때 네네. 그게 지속될 것,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바로 그때 금강산 일대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아.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죠. 네, 우리 남쪽에서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제철에 뭔가 도움을 주고 협력을 네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농기계 지금 정말로 경운기를 가지고 뭘 트랙터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뭐 부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바로 가서 뭔가 서로
협의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저희들은 조건을 검토했던 거죠. 그 안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북한 지역의 시장이 발전해 있고 두 번째로 남측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금강산 3.1%를 선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리적인 네. 네, 유리함이 있어서 네.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개인의 소유 토지가 일단 없잖아요. 그럼 농장은 어떻게 협동농장이 소유주. 협동농장의 소유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같이 공유할 네. 네. 땅을 나라에서 제공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협동농장이 북한 농업 생산의 기본 주체이고 기본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북한의 그 농민들이 그냥 지극히 수동적으로 네. 농사를 짓냐 그건 아닙니다. 더구나 자체 평가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과 농업 협력을 그렇게 한참 하고 있을 시기 그런 것들이 평가되면서 북한이 이제 일종의 가족 영농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러니까 포전 담당지라고 하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 넓은 면적의 농사가 갖고 있는 장점 그다음에 또 농사라는 게 세세하고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가족 단위로 적은 단위로 또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결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예. 그래도 농사라는 것도 능률이 올라야 예. 작업 속도도 늘고 양도 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사회주의다 보니까 뭐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면 농업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아니죠. 들거든요. 오랜 동안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북한 농업 발전의 과제였죠. 네네네. 당연히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협동농장이 탄생한 배경은 종래 이제 일제시대의 그런 일제 지주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농장 속에서도 뭔가 어떤 의욕, 능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제도나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도 있었죠. 가령 뭐 분조를 만든다든지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더 그걸 더 밑바닥으로 더 좀 내려서 포전 담당제라고 하는 한 가족 그러니까 한 3인 내지 5인 정도 분들이 아예 이제 그분들의 담당을 독자적인 주는 거군요. 네. 소유는 협동농장의 소유지만 관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본인의 농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농사를 본인이 지어서 그렇죠. 거기서 얼마만큼 바치고 나머지 내가 먹는다. 약간 그렇죠. 이런 그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그 저희들이 가서 만났을 때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고 또 이제 공개적인 그런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그 협동농장 위원장이나 농장원들이 하신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다 가지지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합니다. 네. 아, 저는 너무 놀랬던 게 북한 농업 조합원들이 이제 심어서 거기서 곡식을 한 30%는 이제 국가에다 바치고 나머지 70%는 본인들이 가지거든요. 네. 근데 3.1%라는 데서 이렇게 그 가족들한테 땅을 나눠줘 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그 3.1%에 가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구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 그 현장 분위기가 매우 궁금해요. 그 현장 분위기가 과연 어땠어요? 자, 이제 그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강산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시장 역할을 해주면서 네. 같이 발전할 것을 저희들이 크게 이제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너무나 애석하게도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네. 저희들이 한 4년 정도의 서로 어떤 협력과 소통이 있었지 그게 이제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것을 제가 정말로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려면 저보다 10년 이상은 쭉 같이 해야 네.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작 한 4년 같이 했단 말이죠. 짧았네요. 네네. 짧았죠. 짧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를 환영하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저 사람들 그냥 뭐 한두 해 하다 말겠지. 아. 네. 그리고 뭐 좀
뭐 자기들 뭐 좀 뭘 갖다 준다고 좀 뭐 우쭐대지 뭐 네. 이런 식이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4년 동안은 계속 만났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런 거 줄 테니 알아서 뭐 이렇게 받으시오가 아니라 같이 예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또 아. 그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필요한 때문에 것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간 분들도 다 남쪽에 유기농업을 하시고 또 농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네. 서로의 농업에 대해서 또 남도 농업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그 밑바닥까지 진실되게 다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비료라든가 이런 걸 받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환호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좋은 비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그에 이제 심어서 이제 곡식이 대박 나고 다음에 이런 비료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단절이 된 단절됐죠.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막 실망 속에 있었는데 3.1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다양한 이런 그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셨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제가 네. 올라갔다기보다는요. 이제 그 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남쪽에서 남북 농업이야말로 자 지금 시기도 네네. 지금 오늘의 이 시점으로 돌아와도 남북 제재 속에서 그럼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전 농업에서 그렇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2003년경에 이제 남쪽에서 통일농수산 사업단이라는 것을 남쪽에 농민운동하는 분들이 만들어요. 이제 그분들이 같이 가서 한 것이죠. 저는 그 어떤 그 사업단 남북 농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협력 단체의 한 구성원이었을 뿐이지 제가 뭐 혼자 올라가서 뭐 한 건 아니었죠. 그렇겠죠. 혼자 올라가서 그 농사 다 못 지시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지워준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령 이제 북한 분들이 한 해 계획을 네. 당연히 이제 협동농장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농사 계획을 한 그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농사를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뭐 그러면 이제 때로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어떤 뭐 쌀농사 위주 아니냐. 아. 네. 여기 어떤 온실 네네. 이제 채소를 남새라고 하잖아요. 네, 남새. 예, 예. 남새 온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네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금강산에 오는 분들이 다 밥만 먹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반찬 먹어야죠. 그렇죠. 네네. 과일도 네. 왜냐하면 남쪽에서 뭐 과일 그럼요, 먹던 그럼요. 사람들이 후식 거의 먹어야죠. 후식 먹어야죠. 네. 그러면 이분들에 맞는 과일을 과수 농사를 좀 지으면 어떻겠네. 이런 와. 우리가 좀 제안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그분들이 좋은 거네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과수, 어떤 과일이 잘 어울리느냐. 또 그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무조건 땅에 뭐가 더 잘 네네네네. 자랄지. 그렇죠. 우리가 예. 그냥 거기에 뭐 사과 심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토론을 해서 그 지역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무슨 뭐 감을 심어보겠다, 뭘 심어보겠다 하면 이제 그 묘목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감을 따가지고 그러면 이 금강산 온 분들에게 이제 감을 줄 때 그러면 네. 그분들이 또 관광객들이 여기서 공급한 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네네. 그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한쪽의 의견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성과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큰 게 이제 생산성이 크게 늘었던 거죠. 소출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래는 헥타당 한 2.5톤 쌀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3.5톤 4톤까지 올랐죠. 그것은 단지 3.1포뿐만 아니라 이제 3.1포가 잘 되니까 그 지역 협동농장 분들 찾아오셨어요. 네네. 같이 하자고. 아 늘었군요. 그래서 네. 그 금강산 지역에서 한 12개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가 좋아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다녀간 다음에 이제 송도리 개성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됐죠. 아, 네. 평가가 괜찮았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소출이 늘었다는 점. 두 번 번째는 그 지역에서 다양한 농사들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특히 이제 야채, 그죠? 야채도 그리고 가령 온실 농사 같은 경우도요. 아무리 거기서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그런 야채를 생산하고 싶어도 당장 북에서 그것을 소비하지 않으면은 생산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복합 영농을 그분들이 실험하고 평가하고 정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돈벌이가 좋아졌죠. 그렇죠. 개개인의 돈벌이가 좀 좋아졌겠죠. 네. 예.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뿌듯하겠죠. 농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장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그 농업원들은 오직 이제 쌀과 네. 옥수수밖에 배급받는 게 그거죠. 그거밖에 이제 돈으로 덜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남쪽에서 농업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완을 해주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북한 그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말 애석하게 생각한 것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네. 이 북한 전역의 이 협동농장 모델이 굉장히 확산됐을 것이고 아쉽네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휴전선의 동쪽 금강산, 서쪽 개성까지 그 중간 협동농장의 전 협동농장들과 이런 협력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단히 어떤 의미 있는 성취를 눈앞에 두고 그게 지금 중단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공동 농업 시작을 이제 어떻게 뭐 경제 합작, 개성공단, 뭐 관광 재개, 북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세스가 과연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쓰셨죠? 예. 네네. 이제 남북 신통상이라는 이제 책을 냈는데요. 이게 네네. 이제 그 남북 농업 협력의 경험 또 개성공단의 경험, 개성공단을 처음 열 때 이제 저는 이제 남한의 법률가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경험을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자 현재 이제 남북 관계는 협력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북한 제재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제재 속에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게 농업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험과 성과 우리가 지금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달성했던 그런 모델들을 다시 발전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남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네. 북한 농업의 발전을 끌어올 수 있는 북한 안의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북한이 27개의 경제개발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제개발구라는 게 결국은 전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는 와서 도시에 살거나 또는 공장을 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이 그 지역의 농산물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고 하는 즉 남쪽에서 올라간 관광객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자체에서 27개 경제개발구라고 하는 그런 자체의 농산물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과 지역협동농장이 결합해서 북한에서의 내부의 그런 시장을 통한 농업협력 여기에 우리 남이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미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남북 사이에 한 차원 더 높은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신뢰가 결국은 평화로 가는 네. 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네네. 또 북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결정적인 수단. 네, 그런 구상으로 농업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송기호 변호사님께 쓰신 책 네. 남북 신통상이라는 책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오늘 좀 많은 걸 배운 게 농업을 같이 공동으로 네. 이렇게 일을 작업을 한다는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네, 많이 좀 알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 좀 알리는 거에 좀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의미 있고 완전 의미 있죠. 너무 북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식량난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네. 있는 해결할 그런, 수 있는. 예, 같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적인 뭐 쌀을 보낸다 이게 아니라 같이 노동을 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미가 있죠. 굉장히 큰 의미가 네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편뉴스의 황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오늘은 이 배달음식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를 한 한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송희 기자입니다. 네, 평소 한송희 기자도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고야, 물론이죠. 저는 배달음식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5kg 찌었습니다. 아, 그래 보입니다. 네, 정말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배달음식 중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저는 북한에서부터 배달음식 중독이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북한에 있을 때 배달음식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왜 자꾸 제 말만 이렇게 못 믿어요? 아니, 맞다고요. 아니 잠잠하더니 또 이렇게 뻥을 치시고 그럼 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기요. 아이. 아니 황현희 앵커님. 아니 무슨 자꾸 뻥이에요. 진짜예요. 저 북한에서도 배달음식 시켜 먹었다니까요. 아니 참나. 북한에서 그럼 짜장면 시켜 먹었겠네. 아 당연하죠. 짜장면 뿐이겠어요? 족발도 시켜 먹었습니다. 아주 치킨도 시켜 드셨다고 그냥 얘기하시죠. 네. 아이고 그냥 먹어. 네 그러네. 예 점입가경이네 이거. 한송희 기자 아주 우리 마트에서 장 보면 번쩍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거 있잖아. 그것도 있다 그러지 뭐. 마트 배달 서비스 에? 북한에도 당연히 있죠. 장난하지 말고 진짜. 진짜예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한송희 기자가 체포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가. 진짜 왜 저 저리 가라. 잡아간다고 그러세요? 진짜라니까 진짜. 오늘 한뼘 뉴스는요 배달음식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송희 씨가 잠깐 이게 제가 아까 꽁트를 하면서도 갑자기 제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네네. 아니 이게 배달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이 역사가 또 그 배달의 민족이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죠. 저는 이제 북한에서 배달을 시켜 먹었던 세대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도 그냥 식량이 좀 식량난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건 좀 상상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배달음식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랑 똑같이 국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수. 네, 또 피자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웬만한 그 먹는 음식은 다 배달돼요. 진짜 배달이 되는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 배달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 앱에다가 이제 그 장바구니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직접 그 배달 그 식당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네, 몇 시까지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그 시간에 갖다 줘요. 우리 옛날에 중국집에 이렇게 전화하듯이 똑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도 배달 음식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또 이제 그 2000년도에 딱 들어서면서 배달 그 서비스가 더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음식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국수 세 그릇 이런 거 부탁드려요라고 하면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실제로 북한에 짜장면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짜장면 신기하네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 직접 만드세요? 만들기도 하고 배달도 됩니다. 짜장면집 있어요. 짜장면집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와.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요? 한국 그 짜장면이 까매가지고요. 북쪽은 짜장면이 빨개요. 빨갛다고요? 잠깐 빨갛다는 건 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북한의 그 짜장면은 고추장으로 원숭이 만들어요. 엉덩이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지금? 그 진짜 먹는 음식이 뭔 또 이런 왜냐면 예. 북한의 짜장면은 예. 그 고추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요? 네, 고추장으로 만들어서 예. 그 북한의 짜장면이 좀 비빔국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짜장면이에요. 좀 담백한데 네. 우리 그 대한민국 그냥 면으로 만들면 다 짜장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 면도 참. 뽑아요, 짜장면.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짜장면이 동그랗잖아요. 네네네. 북한은 좀 납작해요. 네. 스타면 같은 네, 느낌인가요? 스타면 같은 느낌인데 북한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고. 칼국수면 같이 이렇게? 네네. 칼국수면보단 조금 더. 조금 더 두껍고? 네네. 그럼 중국 당면 정도? 당면보단 조금 얇고. 조금 얇고. 네. 참 애매한데 있어요. 아니 그 통조림도 굉장히 좀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북한에 이제 통조림이 이런 고등어 통조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일 통조림. 과일 통조림. 네. 황도 이런 거 막 있어요. 있어요. 네네. 오. 근데 이런 통조림들이 북한 그 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네.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그 통조림을 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넘어간다거나 남한 통조림
통조림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긴 하겠네요. 저 북한에서 바나나 우유 먹다 온 애예요. 저 이런 방글에 원조예요. 웃는 그거 그렇죠, 드셨군요. 그렇죠. 제가 안성탕면 원조예요, 북한에서. 네. 그렇게 상표 그냥 얘기할 거예요? 안성땡면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센스가 없었네. 예, 그 라면을 북쪽에서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는구나. 네네. 이게 배달돼요. 네. 아, 그것도 배달이 돼요? 아, 그럼요. 통조림도? 다 배달돼요. 아니, 마트에서 배달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 꽁고기 통조림도 있다면서요? 꽁고기 통조림도 있고 그리고 보신탕 아시죠? 단고기 아. 통조림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단고기 통조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육고기 통조림, 네네. 돼지고기 통조림도 있고 소고기 통조림도 있는데 음. 요 소고기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산이에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차이나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메추리 통조림. 네. 아, 메추리. 네네. 그 메추리가 새죠. 그거 말씀. 네네네. 메추리 알이 아니라 그 메추리 새를 네네네. 통조림으로. 네네. 아, 별거를 다 통조림 만드는군요. 당나귀 고기 통조림도 있어요. 당나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키 네네네. 그 당나귀. 당나귀 아유. 말보다 작은 조랑말보다 작은. 좀 이거 네. 소름 돋네요. 예. 예, 진짜 있어요. 예, 근데 소름. 네. 근데 여기 그 남한 분들이 예전에 북한 갔다가 그런 그 통조림을 보고서 되게 기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음식 문화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네네네네. 것이라 뭐 이렇게 뭐가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예. 북한이 왜 통조림이 많냐면 왜 그래요? 보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조림이 오히려 북한에 조금 좀 더 다양한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예상을 해봐요. 혹시 참치도 있나요? 동땡 참치. 예. 고추 참치 먹다 왔어요. 다 드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그 로땡 그 마트가 네네. 그 차이나 쪽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니네 아래 동네 그 남조선 음식 먹어보겠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고 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땡 고추장. 태양땡 고추장. 네, 태양땡 고추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식품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체 배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밀수를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체 그리고 생산을 한다기보다. 북한은 자체 생산량이 정말 그 전체에서 아마 10%도 안 될걸요? 다 수입이에요. 다 수출이에요. 야, 이런 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트에서도 배달을 해주고 짜장면도 있다고 하시고 뭐 이런 거 보면 북한의 자본주의를 뭐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좀 뭐 봐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봐야죠. 해야 돼요? 예. 네, 북한은 사회주의가 이미 없어졌어요. 네, 그 체제는 체제대로 가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 시대가 그럼요. 왔네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도 야 언제적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믿다가 우리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북한 주민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이제 시장화가 되어가면서 네. 이 생활을 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접 뭐 돈을 벌고 이런 경제활동을 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과 동시에 돈을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조금 좀 북한에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외국 은행을 두고서 그쪽에서 이제 돈을 이제 그 브로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을 뽑아 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마당 시장 경제가 돌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그 개인이 이렇게 그 돈을 갖고 있죠. 야, 진짜 이 몰랐던 사실을 오늘 또 많이 알고 네, 갑니다. 네. 한 뼘 차이가 한 뼘 진짜 더 가까워진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저 때문에 좀 더 유익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널 섭외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티아라의 전원일기 보내드리면서 전원일기란 노래가 있었군요. 네, 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참 재밌게 봤었는데 예전에. 예,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 Double kick music.